안녕하세요.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입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벌써 기온은 한여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의 옷차림이 점점 짧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술인 지방 분해 주사와 수술인 지방 흡입술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와 지방 흡입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방 분해 주사는 윤곽 주사라고 하죠. 군사를 제거하는 약물을 시술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방 흡입술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술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살이 많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 캐뉼라라고 하는 얇은 관을 넣어서 지방 세포를 직접 흡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걸립니다. 혹시 아프실까봐 마취크림 바르고 하시거나 하게 되면 마취크림 바르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시술 시간만 놓고 보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흡입술은 이거는 부위나 개인 차가 있어서 시간이 다양하게 이제 걸리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팔뚝만 한다거나 부유방만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하면 그거는 금방 끝나시는 거고요. 허벅지를, 그러니까 다리 전체로 허벅지 앞뒤 승마살 이런 복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마르신 분이 조금 빼는 거랑 좀 살이 많으신 분이 많이 빼는 거랑 당연히 시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술 시간에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어쨌든 지방 흡입술은 수술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에서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방법은, 지방 분해 주사는 시술 때문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취 크림을 피부에 바르고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주사 들어갈 때만 조금 따끔하거든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 마취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캐뉼라, 아까 말씀드린 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자세도 좀 이렇게 잡고 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멍이나 붓기나 출혈 여부는 개인차가 좀 있으실 거고요.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멍은 잘 많이 들진 않으시고요. 붓기는 약 용량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부어서요.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부어 보이실 수가 있고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멍도 좀 많이 들고요. 붓기도 훨씬 심하죠. 그리고 그런 멍이나 붓기가 아무래도 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흉터 같은 경우에 지방 분해 주사는 주사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는 않으시고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얇은 관인 캐뉼라가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흉터가 살짝 남을 수가 있습니다. 회복기간 같은 경우에 지방 분해 주사는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붓기, 이런 게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있으실 거고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완벽하게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는 걸리는데, 큰 붓기나 멍 이런 거는 한두 달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더 좋다?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당연히 효과가 더 좋고요. 지방 분해 주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폭식을 한다거나 살이 더 찌면 당연히 지방 분해 주사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중턱이든 볼살이든 팔뚝살이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다이어트 하시면 전신에 살이 빠질 거고, 지방 분해 주사는 원하시는 그 특정 부분에 맞으시면 거기가 이제 더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거니까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지방 흡입술은 시술 후 흉살이 많이 생긴다? 흉살이 많이 생기지는 않고요. 지방 흡입하시면 처음엔 좀 딱딱하고 흉살 같은 느낌의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좀 풀어지시고요. 결국은 이제 겉에서 봤을 때 흉살이라고 하는 거는 캐뉼라 들어갔던 포인트들, 흉터가 살짝 남을 수는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흉살 말고 지방 흡입을 할 때 어디는 좀 많이 빠지고 어디는 좀 덜 빼고 이래서 좀 울퉁불퉁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만약에 혹시나 있으면 좀 남은 부분을 조금 더 뺀다거나 좀 꺼진 부분은 지방을 조금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지방 분해 주사 부작용으로 피부가 패이는 증상 혹은 괴사할 수 있다?
지방분해 주사는 병원마다도 좀 성분이 다를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주사인 거고 약품인데 그것 때문에 뭐 심하게 패이거나 괴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약간 좀 얇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시술 테크닉이나 이런 걸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괴사가 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뭐 지방 흡입도 괴사가 될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이 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패이는 증상은 조금 생길 수도 있지만 괴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해 주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맞아야 한다. 한 번 맞고 효과가 좋은 지방분해 주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지방분해 주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흡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회복 기간이나 아니면 지방 흡입이 무섭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약간 보조적으로 주사로 이제 지방을 조금 분해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번 맞고 왕창 좋아지고 뭐 한 번에 엄청 좋아지는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이제 한 번 맞아서 효과가 좀 괜찮고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몇 번 더 맞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람마다도 좀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는 분들은 이제 효과를 보시니까 여러 번 좀 맞게 되고 뭐 한두 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방 흡입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방분해 주사와 지방 흡입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궁금증까지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승호의 차이 성형외과 전문의 최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